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기요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역시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라고 하는 것이죠.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인데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라고 하는 천간하고, 또 하나 있죠. 내일 공부하게 될 기라고 하는 천간 또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 또한 이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토, 양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여자와 같은 것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방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상대적으로 양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그러한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고황토라고 표현하죠. 고황토. 그래서 이 산이라든가 큰 산맥 같은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야 이렇게 작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베리아 벌판, 우리나라 한반도에 막 수십 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넓은 땅이라든가 아주 히말라야 산맥 같은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 같은 그러한 개념의 산을 무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토가 되는 것이, 얘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원토 또는 담장토라고 또 표현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고황토는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큰 개념, 기토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은 개념이죠. 논밭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또는 정원 같은 그런 개념의 작은 토가 된다라고 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토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큰 산이 있고 넓은 광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면, 그런 산이라고 하면 민둥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그냥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불모지. 그러면 토로서의 용도가 없게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비옥한 여건이 돼서 큰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이 없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불모지라든가 민둥산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무토는 무토는 왕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산에 나무는 있는데 물이 없다. 산에 나무는 있는데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겠고요.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봐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양분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목이 또 살아야지만 무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옥한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죠. 따뜻한 온기인 햇볕이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간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은 임수 개수가 있지만 무토가 좋아하는 수는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뜻한 햇볕은 당연히 병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잘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 있고, 또는 좋지 않은 사주도 될 수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의 키는 어디에 있다? 월령, 월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건 전원토, 담장토 똑같은 물과 햇볕은 필요하되,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병화 개수만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곡세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할 것이니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월령을 배제해
놓고 무토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간목계수 병화를 아울러 쓰되, 간목이 없을 때는 물론 을목도 쓸 수가 있겠고, 계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간목계수 병화를 쓰는 무토에 비해서 을목 임수 정화를 쓰는 무토는 어떻다? 국세가 굉장히 조금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유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유월이라고 하는 절기로는 백루와 추분으로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오게 됩니다. 크게 놓고 봤을 때 신유술월, 즉 석달, 신월, 유월, 술, 신유술월이라고 하면은 처음 배운 분들이 신유술월이 뭐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의혹도 같죠. 제가 처음에 그랬으니까. 신유술월은 신월, 유월, 신월, 그다음에 유월, 그리고 술월, 이렇게 별것 아니죠. 이걸 그냥 불을 때 우리가 신유술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은 계절로는 어떻다? 그죠? 가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오행으로는 금요왕은 금왕절이 된다. 신월은 금의 포태법으로 인간지가 된다. 어떤 분들 포태법 필요 없다, 12운성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신사를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 포태법이 자꾸 신사, 특히 12신살의 응용을 많이 하다 보니 신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잡아서 포태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쇠를 볼 수 있는 저울과 같은 척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12운성 포태법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6월이죠. 6월은 금의 여기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술은 금의 이제 여기가 이제 쇠지가 되죠. 그래서 신유술월이 한쪽 방면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금의 기운이 왕한 그런 쪽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술월은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단 술월도 신금하고 유금을 보게 되면 방합을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금이 다시 왕해질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이 왕한 유월에 일간 태어난 일간이 뭐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은 토도 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게 되는데, 일간 자체가 신왕했을 때 토생금 하게 되면 왕한 토의 기운을 갖다가 발산해주는 그런 역할, 발산은 약간 긍정적인 그런 개념을, 이제 내가 기운이 넘치니까 이 넘치는 기운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금을 많이 보는 것은 이거는 발산하는 게 아니라 설기하는 것은 기운을 빼앗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밥도 잘 먹고 이제 그 힘이 있을 때 운동하면은 체력 단련이 되는 것이지만, 밥도 못 먹고 골골골골 하는 허약한 체질이, 예를 들어서 뭐 42.19km의 마라톤을 뛴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하면 진짜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왕한 기운을 갖다가 나의 기운을 겉으로 발산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운동을 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기운을 더욱 쇠진시키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건강에 치명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지만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금은 왕한 일간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일간이 약한데 금이 많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약한 일간 토의 기운을 갖다가 뺏어가는 것이다. 유월이 바로 그런, 신월도 그렇고 유월도 마찬가지로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금이 매우 왕한 상태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유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유월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사지, 화토가 다 동공하니까 사지가 되죠. 그러면 사지는 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포태법으로 보면 사람으로 치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지가 되면 사람으로 치면 한 70세 정도 되는 나이, 매우 쇠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는데, 금은 제왕지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죠. 약한 무토의 기운이 금의 기운에 의해서 설기돼서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해서 신약해서 설기 과다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 방법, 생조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방조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방조라고 하는 것은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죠. 여기서 생조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얻는 것이고요. 비경겁제는 무토 입장에서 같은 토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식상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같은 토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의 화를 봐서 그 화로서 화생토하게 되면, 그 화가 토를 생해주는 것도 하지만은 화극금에서 이 화가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토가 6월에 태어났는데 병화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이 병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해서 무토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나 할 것이고요. 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갖다가 화극금에서 금이 왕해지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죠. 금이 왕해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금이 약한 토의 기운을 갖다가 뺏어가는 것을 인성인 병화가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를 얻게 되면은 6월에 무토가 병화를 얻게 되면 나는 생조를 얻는 것이고,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상은 억제를 시켜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월과 같은 겨울은 아니더라도 숙살기가 왕하죠. 숙살지기가 왕하기 때문에 가을의 기운은 어떨 때 조금 오싹하면서 썰렁한 그런 기운이 들죠. 그래서 병화를 얻게 되면 따뜻하게 조후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가 6월에 태어나서 병화인 인성을 얻다 일신삼익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글자인 것이니, 무토가 6월에 태어나서 화가 없다, 특히 양화인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썩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6월에 무토는 화가 있느냐, 특히나 병화가 있느냐를 눈을 씻고 찾아봐서 병화가 있으면 매우 좋은 조짐이 있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 6월에 태어난 무토가 금수운으로 가는데 화가 없다, 이건 매우 좋지 못한 암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월에 무토가 병화로서 조우해주고 생조해주고, 무토를 생조해주고 조우해준 연후에는 반드시 무토는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무토는 말라서 황무지, 불무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화로서 먼저 무토를 도와주고 다음에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면 좋을 것인데, 이때 선생님 그러면 간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이때는 무토 자체가 6월에 신유월에는 약하기 때문에 굳이 간목을 대동할 필요는 없겠으나, 뭐 타간제로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간목을 예외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병화를 쓰고 선, 병, 후, 개, 나중에는 개수를 쓰는 것이 사주를 배합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무토일간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는 유금은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음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금을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하는 거죠. 생아자라고 합니다. 내가 생하는 거 생아자라고 하고요. 이 생아자를 다시 육친으로 표현하게 되면 식상이 된다.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식신이라고 하는 뜻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상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토가 음금을 만났기 때문에 얘는 식신이 된다, 상관이 된다. 역시나 상관이 되는 것이고, 격은 상관격입니다. 근데 6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니 토금 진자를 붙입니다. 진상관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기 태과하다. 태과
또는 설기 과다하다,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간이 신약사주다라고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니 이거는 역시나 설기태가 해서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니까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 수도 있고요, 비견겁제를 얻어서 약한 일간을 방조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진상관격은 비견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돕고 식상을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화를 보는 것을 좋아라 하는데, 이때 화는 정인인 정화보다는 편인인 병화를 얻는 것을 더욱 좋아하고요, 병화를 얻었다면 다음으로는 개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일단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 자체 금이 원체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약한 무토를 간목으로서 소토해 준다라고 하는 뜻은, 그거는 일간이 왕했을 때 간목을 추용하는 것이고, 일간이 약했을 때, 특히나 식상인 금이 왕했을 때 관을 보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관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이렇게 토금진상관이 됐든 금수진상관이 됐든 수목진상관, 목화진상관, 화토진상관 등등등등의 진상관격들은 관을 보면 안 된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상관격, 진상관격은 관불이라고 했어요. 관불요, 관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관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무토를 극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좀 내막을 보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병화를 억지로라도 이제 취용해서 무토를 생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지로 4와 5화를 보는 것이 낫지, 인중 병화는 크게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가 있습니다. 무진일주죠. 이거 간여 지동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가 같은 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배우자 덕이 부족하고 뭐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진월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을 보거나 비견겁제를 봐서 어찌됐건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니, 저 무진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해도 진토가 무토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진토가 유를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진요합 금이 돼서 토의 기운이 금으로 화해지게 되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진상관격들이 토를 보는 것, 비견겁제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의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냐면, 화는 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비견겁제인 토는 오히려 금을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견겁제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의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진상관격들이 그래요.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 비견겁제는 역시나 식상인 을 생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역할을 한다. 화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일 것이고요. 개수는 아니더라도 임수를 보게 되면 이 임수는 무토를 윤토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자, 기토가 있어서 이거 기토 타김돼서 좋다 나쁘다, 이거는 기토 타김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무토에 물 들어가는데 조금 흙기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크게 물이 깨끗한 물 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병화라든가 정화가 수보양각할 때나 임수가 도세주옥할 때, 이런 경우에는 물이 깨끗한 걸 필요로 하지만은 간목을 무토 기토에 물댈 때는 그 물은 조금 기토 타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진요 합금돼서 이거는 일간이 세력이 있다 없다, 세력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 생시에서는 좀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면은, 자, 진유합금도 될 수 있겠지만 자진합수도 되죠. 임수도 출되어 있습니다. 6월에 무토가 약한데, 그나마 진토 하나 봤던 것도 진유합, 자진합으로 인해서 금수로 화해버리니, 이 무토가 뿌리들 곳이 매우 약해져 있고요. 금수가 왕해져 있으니 사주가 어떻게 됐다? 한습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기 때문에 무토를 극하는 역할도 하지만, 저 인중에 있는 시장간 병화를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부득이 인중 병화를 취용해서 무엇다?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고 조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안에 암장되어 있는 병화이기 때문에 공력은 크지 못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고요. 울로는 어떻게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토운으로 가면 이제 일간이 왕해지는 거니까 목화 토운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 사주는 핵심보다 화가 살아나야지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개해시 마찬가지입니다. 개해시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임자시처럼 합은되지 않다 하더라도 진유합금에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뭐가 필요한 사주? 화가 필요한 그러한 사주, 목화운이 좋을 것이고요. 경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되면 요 두 생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나 수는 아니지만 다시 금왕절에 경금 투출되어 있죠. 상관격에 이거는 식상이 매우 왕한 상태에서 재성을 생해주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일간이 약하면은 식재를 감당할 수 없으면 설기태가일 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밖에 없겠고, 운 또한 목화토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사주 국세가 될 것이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금왕절에 뭐 진토 하나 얻어서 좀 뿌리 좀 될 거 있는데 진유합금 돼서 금으로 화해버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완벽히 진토의 토해균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무토 자체가 약해져 있고, 임수 투출도 있는데 임수가 하는 역할, 또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이것이 바로 설기는 설기대로 되고 극은 극대로 갔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극설교집이 된 사주라고 봐서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을묘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병화는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도 쓸만한 병화가 될 것이고, 무진해지는 진유합금 돼서 금으로 화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진토는 일간무토, 뭐 기토도 있지만 특히 기토는 뭐 일간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고요. 일간무토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요 정도 되게 되면 그래도 생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될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도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가도 진진의 임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제가 봤을 땐 그냥 괜찮은 생시, 무난한 생시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사, 무호, 기미시 모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는 화토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진유합금에서 임수가 있기 때문에 뭐 목화운으로 가도 좀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생시에서 화, 무, 오도 마찬가지고요. 기미는 약간 얘기가 다른데 정사 무호 같은 경우에는 수운을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술시는 진술 상충되는 것은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 정도가 가장 좀 무난한 생시, 정사시도 괜찮은 생시, 만약에 오늘 난다면 저는 병진시 정도, 정사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임자, 계해, 경신, 신유시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운으로 가는 쪽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죠. 맞죠. 임자, 계해, 경신신유는 반드시 화운으로 가는 쪽으로 잡아주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월요일 연휴, 추석 연휴 마지막이죠.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